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을 떨어졌는데 회계사법이 50점 언저리까지 왔다. 그래서 2차 동차반을 들으면서 실력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실제로 2차를 보는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세무사 회계사에서 세법과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무회계를 단단하게 만들어드릴 최정윤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재무회계 담당 황인아입니다. 이번 1차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공부 전략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실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회계세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또 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로 과락으로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은 다음 연도에 동차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차 동차반을 들으면서 실력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실제로 2차를 보는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2차 동차반을 하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2차 동차반 수업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수월하게 동차로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실력이 많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1차를 떨어지신 분들은 2차 동차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6월 시험 끝나자마자 기본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가면 또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다 돌리고 다시 보니까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훨씬 빨아들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2차 동차반으로 하든 1차로 다시 시작하든 쉬지 말고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떨어진 것은 정말 아프죠. 정말 아프지만 사실 이제 1차를 한 해 빨리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최종 합격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동차를 해서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통계치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딱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1차 결과 발표가 딱 나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얼마만큼 잘 다독여서 내년 1차 그리고 동차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을 떨어졌는데 회계사법이 50점 언저리까지 왔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해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차 강의를 미리 들으면서 2차생들과 미리 경쟁하고 내년에 동차 합격을 노리는 게 좋고, 만약에 꽈락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40점째 나왔다 이러면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온 거거든요. 1차 기본 강의부터 그런 분들은 다시 수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말려가지고 실력이 좀 있는 애들 같은데도 과락으로 떨어진 애들도 가끔씩 봐요. 그걸 좀 되게 안타깝죠. 올해는 멘탈 공격하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쿨하게 에이 틀리고 말지 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이 잘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는 못 풀었는데 옆에 있는 애들 풀었을 것 같아. 이렇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기 시작한 애들은 네 아주 안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과감히 탁탁탁 쳤어야 되는데 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는 남들도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잘 안 되죠. 확실히 초시생들은 그런 약간 노련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만 잡고 하나 더 실력이라고 좀 싸우면 멘탈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실력이 항상 되면 멘탈도 좀 강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실력이 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과감히 못 치고 막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실력이 좀 더 이렇게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대담해지고 대범해지고 합니다. 멘탈은 좀 타고나는 것도 크고 후천적으로 좀 교육도 하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멘탈 교육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나왔다. 야 너만 틀리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틀린 거니까 까짓거 틀리면 돼. 이런 식으로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이게 쿨해지지 않으면 인생 참 피곤해지거든요.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이상형이 나왔어요. 와 근데 카톡 보내는데 일이 안 없어지네. 에이 까짓거 딴 여자 만나면 돼. 이런 라는 마인드로 소개팅에 나가야지 여자친구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 안 풀리네. 까짓거 틀려야지 다른 문제 공략해서 맞출 거예요. 교수님의 경험담인가요? 맞습니다. 실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